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한기입니다. 이렇게 제 연구를 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논문은 제가 2024년 12월 알러지 레터로 게재를 한 gut permeability and its correlation with patient traits and mood inflammatory markers in severe asthma라는 제목의 논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장이 우리 몸의 면역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장과 면역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장을 조절해서 만성 염증 질환을 조절해 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가장 많은 환자를 보고 있고 또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질환이 천식을 중심으로 해서 건렁 애시스 연구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건렁 애시스로 대표되는 저의 개인적인 연구 관점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목적인 중증 천식 환자에서 장 투과성 지표를 측정한 이 논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골수, 흉선 이런 곳에서 이제 발생을 주로 하겠지만 피부나 기도, 장과 같이 우리 몸의 경계로부터 들어오는 이 외부 항원의 유입이 이후에 이제 면역세포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활성, 분화, 이주 이런 면역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벽으로 들어오는 외부 항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 장은 대사체나 음식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되고 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는 이 장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외부 항원을 만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장이 환경인자를 반영해서 우리 몸의 면역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만성 염증 질환을 조절하고자 하는 그 큰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천식을 중심으로 해서 건렁 애시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장 조절의 타겟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 타겟을 구체화하기 앞서서 천식에서 천식 환자나 천식 동물 모델 이런 곳에서 장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장내 세균총의 차이가 있는지, 또는 장내 세균 유래 대사체의 변화가 있는지, 또 장관 면역의 변화는 어떤지, 또 장상피 세포의 변화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이제 쭉 스크리닝과 연구를 해보았고, 또 이런 것들의 변화가 동반된다 이런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먼저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동반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전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면 먼저 타입 2 천식과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면 제가 운용하고 있는 이 타입 2 천식 코호트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두 가지 대조군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만성 기침은 있지만 천식이 없는 대조군, 그리고 건강 대조군, 이렇게 두 개의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EA가 타입 2 천식이고, CC가 만성 기침 대조군, 그리고 HC가 건강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교의 결과를 보시면 타입 2 천식 환자에서 장내 세균총이 변화되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입 2 천식 환자들에서 랑크로스피아스나 오실로스피아스의 패밀리에 속하는 주요 탁사들이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감소되어 있고 또 이러한 변화가 타입 2 천식 내에서 호상구라든지 폐기능 이런 임상 지표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장내 세균총을 가지고 엔테로 타이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엔테로 타이핑을 해보면 타입 2 천식 환자들이 정상 상재균 내 중에서도 프리보텔라가 상대적으로 높고 랑크로스피라스나 오실로스피라스의 패밀리가 떨어져 있는 이 엔테로 타입 1에 해당하는 분류에 속하는 분들이 대조군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입 2 천식에서 주로 감소되어 있는 균주들이
이 정상상제균 내에서도 장내 세균율의 대사체들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것에 있어서 연관성이 많이 알려진 균주들이고 이러한 세균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기능 변화를 예상해 봤을 때 아미노산이나 담즙산 등의 이제 대사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반면에 LPS 합성 같은 증가 그 합성이 LPS 합성 등이 증가되어 있고 이런 기능적인 변화도 동반된다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뿐 아니라 이런 장으로부터 교육받은 면역세포들이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들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장에서 성숙하는 면역세포들이 천식의 기도염증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 중인 내용들이고 이제 아직 이제 보고를 하진 않았지만 기도의 타입 2 염증을 유도했을 때 분비되는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 이런 물질들이 장에서 성숙이 된 IG 플라스마 셀을 폐로 이주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러한 이동이 기도와 또 장관 뮤코잘 이뮤니티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른쪽 패널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항생제를 통해서 정상 상제균 그리고 정상 상제균으로부터 유래한 대사체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그 제거해서 장관 면역의 변화를 주었을 때 기도의 염증이 유의미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장에서 성숙한 헬퍼 T셀에 이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과 기도 또는 폐와의 특히나 어댑티브 이뮨 셀들의 크로스톡을 통해서 양쪽의 미코자 이뮤니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것들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렁 애시스를 설명하는 다양한 기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앞서 설명한 연구들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한 연구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왼쪽 그림과 같은 도식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음식이나 세균총, 대사체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분화된 면역세포들이 기도염증에 반응을 해서 폐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이주가 기도나 장의 점막 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연구 가설의 중요한 하나의 토픽이 장상피 세포가 되겠습니다. 장상피는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또 장관 면역과도 상호작용을 하는 약간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하는 양측 조절의 키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장상피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장내 혈기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시 장내 세균의 변화와 장내 세균율의 대사체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것이 또다시 장관 상피세포의 탈정전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돌아서 장관 면역의 항상성을 깨는 주요 기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롱 애시스를 이용한 기도 염증 조절에 있어서 장상피 세포 장벽을 조절하는 것이 어, 다른 방법에 비해서 보다 쉽고 또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고 또 예측 가능한 전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상피 세포를 저의 중요한 연구 타겟 중에 하나로 삼고 최근에는 장상피에 대한 그 관심, 그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레터 형식의 비교적 간단한 환자 데이터이지만 이러한 배경에서 실제 중증천식 환자에서 장 투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연구라는 점에서 저한테는 꽤 의미가 있는 연구이고 그래서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4년 12월 호 알러지 레터로 게재한 제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제가 운영 중인 타입 2 천식 단일 기간 코호트에서 장 투과성의 간접 지표 중에 하나인 serum LPS를 측정을 해봤을 때 타입 2 천식에서 serum LPS가 증가되어 있고 또 호상구 염증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미 이전에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증 천식과 또 장 투과성과의 상관관계를 제 코호트뿐 아니라 다기관 중증 천식 코호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함이 이 연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다기관 코호트는 우리나라 3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중증천식 코호트인 코사2 코호트 중증천식 검체를 활용을 했습니다. 코사 중증천식 코호트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과 경북대학교 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코호트고, 기전을 유추하거나 또 바이오마커를 찾거나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는 이 검체 시료 수집을 이전 버전에 비해서 보다 강조했고, 또 다양한 천식의 페이션트 트레이트를 반영을 해서 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점도 반영이 되었고, 또 장기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로 2022년부터 코사2라는 버전으로 새롭게 리뉴얼해서 수집을 시작한 다기관 코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호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코사2 검체를 활용한 연구를 계획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중증천식에서 장 투과성 지표가 변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증천식의 다양한 페이션트 트레이트 중에서 장 투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장 투과성 지표가 혈액 내의 다른 면역 지표들과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를 어, 보고 이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하는 연구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천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사2에서 확보된 검체와 임상 정보를 활용을 했고, 중증천식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조군을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 대조군은 비중증천식, 그리고 두 번째 대조군은 천식이 없는 비천식 대조군, 이렇게 두 가지 대조군을 설정을 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대조군의 임상 정보와 검체는 모두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수집된 검체를 활용을 하였고요. 이 비중증 천식은 3개월간 약제 변경 없이 안정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고, 또 지나 스텝 1부터 5 중에서 1, 2, 3까지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천식 증상 점수인 ACT 스코어가 20 이상으로 웰 컨트롤 스테이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 이렇게 비중증 천식 환자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천식이 없는 대조군은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천식을 비롯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없고, 또 규칙적인 또는 한 달 이내 급성 질환으로 이제 복용한 약제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또 현재 흡연을 하거나 또는 10회 이하의 흡연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모든 환자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복용했다든지 위장관 수술이나 또는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이 있다든지, 또 천식 이후에 다른 이유로 스테로이드의 복용이 필요했던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중증천식 환자 99명, 그리고 비중증천식 25명, 그리고 이제 비천식 대조군 30명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등록된 대상자들의 간단한 기초 정보는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보여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비중증 천식과 중증 천식은 천식의 중증도, 또 천식의 약제, 폐기능, 증상 점수 이런 중증도와 연관된 지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임상 정보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비천식 대조군은 중증 천식에 비해서 조금 더 연령이 낮은 평균 연령을 보였고, BMI도 좀 낮았고, 기저질환이 없고 복용 중인 약이 없는 환자의 건강 대조군을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과 사용 약제에서는 모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중증 천식에서 장 투과성이 증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혈액 검체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플라즈마 존율린, IPEP, 그리고 LPS 이 세 가지 간접적인 장 투과성 지표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천식 대조군이 두 대조군과 비교해서 플라스마 존율린과 플라스마 LPS가 모두 중증천식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나이, 성별, BMI, 흡연력 이런 것들을 모두 고정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나 이 플라즈마 LPS에서 그 유의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중증 천식에서 장 투과성의 지표, 특히 혈액 내 LPS 지표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식의 특성 중에서 어떠한 특성이 특히 장 투과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천식은 이 오른쪽 위의 그림을 보면 단일한 특성을 지니는 질환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복합된 그런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천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기도 염증의 원인에 따라서 알레르기 천식 또는 비만 천식 이런 다양한 천식으로 분류해 보려는 시도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러한 천식의 특성 때문에 천식을 heterogeneous disease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개념이 약간 수정이 돼서 한 환자 내에서도 다양한 환자 인자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한 환자 안에서도 어떠한 페이션트 트레이시 있는지에 따라서 그 치료의 전략을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컨셉으로 좀 변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환자의 트리터블 트레이트 또는 이제 페이션트 트레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페이션 트레이트 중에서 좀 중요한 트레이트를 보시면 타입 2 인플라메이션, 또 아토피의 유무, 흡연이나 고정기도 폐쇄가 있는지, 기침과 같은 주요 증상이 어떤 것인지, 또 기도 과민성이 있나,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만, GERD 같은 기저질환의 유무, 또 이제 여러 가지 약제 부작용이나 컴플라이언스 이런 여러 가지 약제 관련된 지표 이런 것들이 천식출의 중요한 인자들로서 천식의 트리터블 트레이시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환자의 이 패션 트레이트 중에서 어떠한 패션 트레이트이 장 투과성과 연관성이 강하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와 또 대조군들의 임상 정보를 쭉 확인을 해서 천식과 연관된 다양한 환자 특성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강하게 반영을 확인을 해본 여러 가지 페이션 트레이트이 나이, 성별, 또 타입 2 염증 지표들, 아토피의 유무, 폐기능, 증상 중증도, 또 천식 약제, 흡연, 비만과 같은 동반 질환, 그리고 또 비헤이비얼 컴포넌트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정보를 확인을 해서 장 투과성 지표와 상관관계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플라즈마 LPS의 경우에는 타입 2 염증, 특히 아토피가 동반된 타입 2 염증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논시비어 아스마에서도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플라즈마 LPS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아토피 트레이시 그 장 투과성의 증가와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것을 조금 더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뭐, 천식과 별개로 비만 지표가 이제 장 투과성 지표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이, 이 메타볼릭 디지즈나 이런 거와 연관된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오베스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런 비만은 이제 장 투과성 지표가 이 중증천식 환자 내에서는 BMI에 따른 변화를 봤을 때 BMI 30 이상의 비만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통계적인 차이까지 보이지는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천식 내에서는 장 투과성과 가장 높은 연관을 보이고 있는 지표는 이 아토피 유무였고, 아토피가 전신질환이고, 이 아토피 유무가 장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이러한 장 투과성 지표가 다른 전신 면역 지표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플라즈마 검체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지표들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프로테오믹스 같이 좀 보다 많은 그것도 효율적인 지표들을 한꺼번에 좀 측정을 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과 연관성이 이제 많이 보고되고 있고 또 호중구 염증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플라스마 칼프로텍틴 그리고
IgG, IgA, IgM, IgE 이런 이뮤노글로빈 지표를 측정을 해서 장투과성과의 관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 앞서 그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즈마 IgA 플라즈마 셀이 동물 모델에서 장에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그 기도에 그 염증이 있을 때 폐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실제 천식 환자에서 이런 IgA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증 천식에서 호중구 염증 지표인 플라스마 칼프로텍틴과 또 아토피와 연관된 IgE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인 뭐 다른 알려져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런 것이 증가되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gA 플라스마 셀 결과와 같이 토탈 IgA 역시 중증 천식에서 증가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IgG 같은 경우에는 중증 천식에서 약간 감소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중증정신 내에서 장투과성 지표, 특히나 이 플라스마 LPS는 플라스마 칼프로텍틴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상관관계는 아토피가 동반된 알레르기 중증정신 내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토피가 동반된 중증천식 환자에서 장투과성이 증가되어 있고 이러한 장투과성의 증가는 호중구성 염증을 좀 더 악화시키면서 보다 복잡한 염증으로 염증이 진행되는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결과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중증천식 환자에서 장 투과성이 증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증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 플라즈마 LPS 지표가 아토피 유무의 환자 특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 투과성 지표가 플라즈마 칼프로텍틴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장 투과성의 증가가 호중구성 염증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 연구 결과에서 장투과성 지표로 플라스마 존율림보다는 플라스마 LPS가 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 연구에서 천식 환자에서 존율린의 경우에는 기도에서도 역시 이 플라스마 존율린의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한 바가 있었고, 또 존율린 엘라이자에 대해서는 좀 더 빅특이적인 바인딩에 대한 이슈가 레퍼런스를 좀 찾을 수가 있었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이제 장에 좀 가장 좀 특화된 지표라고 하면 IPP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이 IPP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존율린과는 별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LPS와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플라스마 LPS가 보다 천식 환자에서 장 투과성 지표를 나타내는 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는 건강 엑시스에서 저에게 중요한 부분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본 연구만으로는 다양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대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식과 전혀 완전히 매칭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 있겠고, 또 천식의 특성상의 문제인데 타입 2 염증과 또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이런 것도 연구 결과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환자 연구의 한계일 수 있겠지만 시기라든지 이런 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는 없었다는 것도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연구의 이제 중요한 한계는 본 연구는 이제 단순 상관관계를 본 연구고 인과관계를 증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동물 모델을 포함을 해서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의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야 하고 이걸 통해서 타겟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걸렁 애시스에 대해서 장 승피를 조절함으로써 기도 염증을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연구였고요. 또한 이번 기회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동물 실험을 비롯해서 제 연구 데이터들에서는 천식의 기도 염증과 동반해서 장 상피의 변화가 상당히
확실하게 동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현기, 그러니까 산소에 내성이 약한 균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그 떨어져 있는 균주의 면면을 살펴보면 또 이제 확실한 특징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상피의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것이 상당히 천식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라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뭐 FMT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장을 조절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기도 염증이 조절되는 이런 과정의 메커니즘들을 살펴보면 장 상피의 변화가 이 기도 염증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데이터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차차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럴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long 애시스를 넘어서서 염증을 장을 통해서 조절하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여러 회사나 연구자들의 방식은 유산균이나 대사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장 상피를 조절하거나 또는 이 면역세포의 마이그레이션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예상 가능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타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추후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의과과에서 박사학위를 진행하고 있는 최두영 학생이 이 연구에 제1저자로 참여를 해서 많이 기여를 해주셨고, 외에도 정호영 선생님과 정윤아 선생님이 저희 랩에서 함께 연구를 하면서 저의 목표에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또 건long 애시스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 김명우 교수님과 구본희 교수님이 저의 연구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다 깊은 소통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결과들을 다시 더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